사우디 심장에 깃발 꽂은 한국인들 도대체 무슨 사연이길래 돈 많은 사우디에 한국인들이 모여든 걸까요? 여러분은 아실까요? 전 세계에서 최고로 높은 건축물들이 한국인들의 손에 만들어졌었다는 걸.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기록을 본인들의 손으로 다시금 1000m가 넘는 신기록을 깨보겠다고 달려든 사연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맞은편 사무실 유리창으로 스며드는 석양빛이 강도윤의 얼굴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해외 사업팀 책상 위에 펼쳐진 신문에는 굵은 헤드라인이 선명했습니다. 사우디 세계 최고층 제다 타워 건설 프로젝트 입찰 공고. 강도윤은 기사를 꼼꼼히 읽으며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죠. 20년 넘게 해외 건설 프로젝트를 이끌어온 그에게 이것은 단순한 입찰이 아니었습니다. 꿈이었어요. 이건 우리가 반드시 따야 합니다. 강도윤이 회의실에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팀원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졌어요. 누구도 그의 열정을 의심하진 않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한국 건설사는 미국의 베크텔, 프랑스의 부이그, 일본의 다케나카와 같은 초대형 건설사들에 비해 자본력도 인지도도 현저히 떨어졌으니까요. 팀장님, 현실적으로 생각해봅시다. 부팀장 정민석이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어요. 이건 단순한 빌딩이 아닙니다. 세계 최고층이죠. 기술적 난이도는 물론이고 정치적인 부분도 무시할 수 없어요. 미국 베크텔이 거의 확정적이라는 소문도 있고. 강도윤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고층 빌딩들이 석양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아름다운 스카이라인을 한국 건설사들이 만들어냈다는 자부심이 가슴에 차올랐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회의실을 나와 자리로 돌아온 강도윤은 해외 건설 전문가들의 분석 리포트를 읽었습니다. 미국 베크텔이 거의 확정적이다. 유럽 건설사들이 로비를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줄을 이었죠. 강도윤은 한국 건설업계의 현실을 뼈저리게 느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 사무실에 홀로 남은 강도윤은 제다 타워 프로젝트 자료를 하나하나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마음속에서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 입찰에서 이기려면 남들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 필요해. 그는 메모장에 아이디어를 빠르게 적어 내려갔어요. 이것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사우디의 미래를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를 한국이 만들어야 한다는 확신이 강도윤의 가슴에 자리 잡았죠. 강도윤은 다음 날 아침 일찍 본사 임원 회의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두터운 제안서 파일을 손에 든 그의 얼굴에는 결의가 가득했어요. 그러나 문을 열고 들어서자 차가운 공기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10명의 임원들이 무거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죠. 제다 타워 프로젝트는 너무 무리한 도전입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개발기획본부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다고 해도 초고층 건물 기술력이 미국, 유럽보다 뒤처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강도윤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런 반응은 예상했지만 가슴 한켠이 아팠어요. 임원 여러분, 저는 20년 넘게 해외 건설 현장에서 일해왔습니다. 우리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자부할 수 있죠. 다만 기회가 없었을 뿐입니다. 재무이사가 차갑게 끼어들었어요. 투자자들도 부정적입니다. 이 프로젝트에 실패하면 회사 전체가 흔들릴 수 있어요. 강 팀장님, 당신의 열정은 이해하지만 위험이 너무 큽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강도윤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프로젝터를 켰어요. 제가 어제 밤새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잠시만 봐주시겠습니까? 화면에 나타난 것은 단순한 초고층 빌딩 설계가 아니었습니다. 강도윤이 구상한 제다 퓨처시티 콘셉트였죠. 우리가 초고층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사우디의 미래를 짓겠다고 설득해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에 열정이 가득했어요. 모든 건설사들이 단순히 누가 더 높은 빌딩을 지을 수 있는가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우디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석유 이후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광, 금융, 문화의 중심지가 되고 싶어 하죠. 우리는 단순한 건물이 아닌 그들의 미래 비전을 제안해야 합니다. 임원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도윤은 계속해서 열정적으로 설명했어요. 게다가 저는 어제 중요한 정보를 알아냈습니다. 사우디 왕족 중 아흐메드 왕자가 과거 한국에서 유학했던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 프로젝트의 주요 결정권자 중 한 명이라는 사실을요. 회의실의 공기가 조금씩 바뀌어 갔습니다. CEO는 턱을 괜 채 생각에 잠겼어요. 한 달입니다. 결국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한 달 동안 팀을 꾸려 구체적인 제안서를 만들어 보세요. 그때 다시 판단하겠습니다. 강도윤은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지만 속으로는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해내고 말겠다. 사무실로 돌아온 그는 즉시 팀원들을 소집했어요. 우리에게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제 세계를 놀라게 할 준비를 시작합시다. 이튿날 아침, 강도윤은 특별히 꾸린 제다 프로젝트 팀과 함께 첫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팀에는 초고층 건물 설계 전문가, 스마트시티 기획자, 중동 문화 전문가, 친환경 건축 엔지니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포함되었어요. 강도윤은 테이블 위에 커다란 지도를 펼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부터 단순한 건물이 아닌 사우디의 미래를 설계할 겁니다. 강도윤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다른 건설사들은 모두 높이와 기술력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제다 타워를 중심으로 펼쳐질 미래 도시의 청사진을 제시할 거예요. 첫 입찰 설명회가 열린 사우디 현지 호텔에서 강도윤은 처음으로 경쟁자들과 마주했습니다. 미국 베크텔, 프랑스 부이그, 일본의 다케나카, 중국의 건설사들이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해 왔어요. 그들은 최첨단 기술, 거대한 자본력, 화려한 실적을 앞세워 사우디 관계자들을 압도했습니다. 저희 베크텔은 이미 세계 최고층 빌딩인 두바이 부르즈 칼리파를 성공적으로 완공한 경험이 있습니다. 미국 베크텔의 부사장이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발표했어요. 제다 타워는 우리의 손에서 안전하게 완공될 것입니다. 한국 팀의 차례가 오자 사우디 관계자들의 표정은 다소 회의적이었습니다. 한국? 잘 모르겠군. 기술력은 있는가? 한 관계자가 작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강도윤은 이 판을 뒤집을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발표를 마친 후 강도윤은 로비에서 우연히 아흐메드 왕자와 마주쳤어요. 안녕하세요, 왕자님. 저는 한국 건설사의 강도윤입니다. 그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아흐메드 왕자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아, 한국. 내가 청년 시절 서울대학교에서 공부했지요.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뜻밖의 반응에 강도윤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왕자님, 혹시 잠시 시간을 내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준비한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호텔 스위트룸에서 강도윤은 아흐메드 왕자에게 다른 건설사들에게는 보여주지 않았던 제다
퓨처시티 콘셉트를 소개했어요. 우리는 단순한 마천루를 짓는 게 아닙니다. 사우디를 중동의 뉴욕으로 만들고 싶지 않습니까? 강도윤은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가상현실 헤드셋을 통해 미래 도시의 모습을 본 아흐메드 왕자의 눈이 빛났어요. 흥미롭군요. 다른 건설사들은 그저 높은 빌딩을 지으려 하는데 당신들은 도시 전체를 생각하고 있군요. 강도윤은 자신의 전략이 효과가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도전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입찰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강도윤과 그의 팀은 밤낮 없이 작업했습니다. 사우디 현지 사무실을 임시로 마련한 그들은 현지 문화와 환경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강도윤은 특히 사우디 비전 2030에 대한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이 계획은 석유 의존도를 줄이고 다양한 산업을 육성하여 사우디의 미래를 재편하는 국가 프로젝트였죠. 우리의 제안은 단순히 멋진 건물이 아니라 사우디의 비전 2030과 완벽하게 연계되어야 합니다. 강도윤이 팀원들에게 강조했어요. 제다 타워는 그들에게 단순한 랜드마크가 아니라 새로운 미래의 상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팀원 한 명이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팀장님, 미국 베크텔이 입찰가를 대폭 낮췄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게다가 프랑스 부이그는 사우디 왕실 고문을 자문으로 영입했대요. 위기였습니다. 경쟁사들이 가격과 인맥을 총동원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강도윤은 호텔 발코니에서 제다의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래로는 붉은 사막이, 위로는 무수한 별들이 펼쳐져 있었어요. 문득 그의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번뜩였습니다. 우리가 가진 진짜 경쟁력은 건물이 아니라 한국의 혁신적인 도시개발 모델이다. 다음 날 아침, 강도윤은 팀을 소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계획을 완전히 바꿔야겠습니다. 팀원들이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죠. 경쟁사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싸워서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다른 접근을 해야 해요. 강도윤이 화이트보드에 제다 퓨처시티라고 크게 적었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단순한 초고층 빌딩이 아닌 미래 도시 전체를 설계할 겁니다. 제다 타워는 그 중심에 있는 하나의 요소일 뿐이죠. 팀원들은 처음에는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강도윤의 설명을 들으며 점차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한국의 스마트시티 모델, 친환경 초고층 건축 기술, 사우디의 전통과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을 결합할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제다 퓨처시티라는 이름으로 제안하죠. 사흘밤을 새워 준비한 새로운 제안서를 들고 강도윤은 사우디 왕실과의 두 번째 미팅에 참석했습니다. 다른 건설사들이 여전히 건물의 높이와 기술적 안정성, 비용 효율성을 강조하는 동안 강도윤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우리는 단순한 마천루를 짓는 게 아닙니다. 사우디를 중동의 뉴욕으로 만들고 싶지 않습니까? 강도윤의 발표가 시작되자 회의실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가상현실 시뮬레이션을 통해 펼쳐진 미래 도시의 모습에 사우디 왕실 관계자들은 깜짝 놀랐어요. 다른 건설사들은 그냥 초고층 건물 하나를 지으려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도시 전체를 생각하는군요. 한 고위 관계자가 감탄했습니다. 아흐메드 왕자는 미소를 지으며 다른 왕족들에게 무언가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강도윤은 자신의 전략이 효과가 있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죠. 다른 건설사들도 결코 물러서지 않을 테니까요. 최종 입찰이 열흘 앞으로 다가오자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강도윤의 제다 퓨처시티 제안이
사우디 왕실의 주목을 받게 되면서 다른 경쟁사들도 전략을 수정하기 시작했어요. 미국 베크텔은 자사의 스마트시티 부문 전문가들을 급히 소집했고, 프랑스 부이그는 입찰가를 추가로 낮추는 파격적인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우리의 아이디어를 베끼기 시작했습니다. 부팀장 정민석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강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들은 우리처럼 처음부터 이 비전을 가지고 계획한 것이 아니에요. 급조된 계획은 깊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점점 불리해지고 있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기사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자국 기업인 베크텔의 수주를 위해 외교적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강도윤은 말없이 사무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제다의 바다 위로 석양이 붉게 물들고 있었죠. 팀장님, 솔직히 승산이 있을까요? 팀원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도윤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글쎄요, 확률은 낮지만 우리에게는 그들이 갖지 못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 무언가는 바로 한국의 발전 경험이었습니다. 강도윤은 최종 프레젠테이션에 한국의 경제 발전 모델을 강조하기로 결정했어요. 한국이 전쟁의 폐허에서 어떻게 첨단 기술 강국으로 도약했는지, 그 과정에서 건설 산업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우디는 석유 이후의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새로운 경제 구조를 만들어야 하죠. 이것은 한국이 이미 경험한 도전입니다. 강도윤이 최종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며 말했어요. 우리는 단순히 건물을 짓는 기술만 파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경험과 지혜를 함께 제공하는 겁니다. 마침내 최종 결정의 날이 왔습니다. 리야드 왕궁에서 열린 발표회에는 세계 각국의 건설사 대표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모여 있었어요. 강도윤도 최전방에 앉아 숨죽이며 기다렸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죠. 미국, 프랑스, 일본 건설사들은 로비와 정치적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사우디 왕실을 압박했습니다. 사우디 왕실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렸어요. 기술적으로는 미국이 강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제안은 미래를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리야드 왕궁의 금빛 샹들리에 아래 황금으로 장식된 단상에 사우디 건설부 장관이 올라섰습니다. 모든 이들이 숨을 죽였어요. 오늘 우리는 제다 타워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관의 목소리가 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는 모든 제안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기술력, 비용, 디자인, 그리고 무엇보다 사우디의 비전 2030과의 연계성을 중심으로 판단했습니다. 시간이 무한히 늘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강도윤의 손에는 땀이 배어났어요. 그 순간 장관의 입에서 놀라운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사우디 왕실은 한국 건설사를 제다 타워의 공식 시공사로 선정합니다. 홀 안이 순간 정막에 빠졌다가 곧 놀라움의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강도윤은 숨을 들이쉬고 손을 꽉 쥔 채 말했어요. 해냈다. 한국 건설사가 제다 타워 프로젝트를 수주했다는 소식은 전 세계 건설업계와 경제계에 충격파를 던졌습니다. 미국과 유럽 언론들은 일제히 역사적인 이변이라는 헤드라인을 내걸었어요. CNN은 긴급 속보로 어떻게 한국이 세계 최고층 빌딩 프로젝트를 차지했나라는 특별 분석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이것은 초유의 사건이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일면 기사는 이렇게 시작되었어요. 중동 건설 시장에서 미국과 유럽의 독점이 깨진 결정적 순간이다. 베크텔과 부이그 같은 거대 건설사들은 즉각 성명을 내고 사우디 측의 결정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일본 건설업계는 충격에 빠졌어요. 일본이 해냈어야 했는데 라는 도쿄 건설협회 회장의 발언이 일본 신문에 크게 실렸습니다. 그러나 가장 뜨거운 반응은 한국에서 나왔습니다. 건설업계는 물론이고 전 국민이 환호했어요. 주요 방송사들은 특별 생방송을 통해 한국 건설의 세계적 위상 확립을 알렸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관련 건설사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했죠. 강도윤은 리야드 왕궁에서 나오는 길에 한국 특파원들의 뜨거운 취재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번 성공의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기자가 물었어요. 강도윤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진심을 담아 대답했어요. 우리는 건물이 아닌 비전을 팔았습니다. 사우디의 미래를 함께 그리자고 제안했죠. 한국은 불과 50년 전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꿈과 비전, 그리고 끈질긴 노력으로 세계 10번째 경제 대국이 되었어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얻은 경험과 지혜를 사우디와 나누고 싶었습니다. 성공적인 계약 체결 후 사우디 왕자 아흐메드는 강도윤과 악수를 나누며 말했습니다. 당신과 한국을 믿어보겠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기대와 신뢰가 담겨 있었어요. 그날 밤 리야드의 호텔방에서 강도윤은 한국에 있는 가족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해냈어요. 그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20년 동안 꿈꿔왔던 일이에요. 전화를 끊고 발코니에 나간 강도윤은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는 자신의 여정을 돌아보았습니다. 수많은 해외 현장에서 밤을 새우며 일했던 날들, 좌절과 실패를 겪었던 순간들,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꿈을 향해 달려온 긴 시간들. 승리의 기쁨 속에서도 강도윤은 이것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다 타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한국 건설업의 새로운 역사, 새로운 도전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도윤은 팀원들과 함께 귀국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들 앞에는 이제 진짜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세계 최고층 빌딩을 성공적으로 완공하는 것, 그리고 전 세계에 한국 건설의 저력을 증명하는 것. 그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강도윤과 그의 팀은 영웅과 같은 환대를 받았습니다. 인천공항에는 건설업계 관계자들과 취재진이 가득했고 본사에서는 임직원들이 꽃다발과 현수막으로 그들을 맞이했어요. CEO는 강도윤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자네가 해낼 줄 알았네. 우리에게 새 역사를 만들어 주었어. 성공의 기쁨도 잠시, 강도윤은 즉시 실무에 뛰어들었습니다. 세계 최고층 빌딩을 건설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공사는 향후 8년간 진행될 예정이었고 성공적인 완공을 위해서는 수많은 기술적, 관리적 난관을 극복해야 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강도윤이 확대 경영회의에서 선언했어요. 우리는 단순히 프로젝트를 수주한 것이 아닙니다. 한국 건설의 역량을 전 세계에 증명해야 할 책임을 맡은 겁니다. 공사 착수 한 달 전, 강도윤은 다시 사우디로 날아갔습니다. 제다 타워가 세워질 부지에 서서 그는 광활한 사막을 바라보았어요. 이곳에 2040년이 되면 세계 최고층 빌딩이 우뚝 솟아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착공식 날, 사우디 왕실 인사들과 세계 각국의 언론이 모인 가운데 첫 삽을 뜨는 행사가 거행되었습니다. 아흐메드 왕자는 강도윤에게 특별히 제작된 금빛 삽을 건네며 말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사우디와 한국의 미래를 향한 첫걸음입니다.
공사가 본격화되면서 강도윤은 한국과 사우디를 오가며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는 건설 현장에서 팀원들에게 자주 말했어요. 이건 한국 건설사뿐만 아니라 한국 전체의 승리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단순한 기술력이 아닙니다. 한국인의 정신과 열정을 증명하는 겁니다. 제다 타워 프로젝트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큰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 건설사는 이 프로젝트를 발판으로 중동과 아프리카, 동남아시아에서 대형 프로젝트를 잇따라 수주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식 개발 모델이 새로운 강점으로 떠올랐고 한국 건설업의 세계적 위상은 날로 높아졌습니다. 강도윤은 이제 한국 건설업계의 새로운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신문과 방송에서는 그를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사나이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그는 언제나 겸손했습니다. 저 혼자 이룬 성과가 아닙니다. 20년간 해외 현장에서 땀 흘려온 모든 한국 건설인들의 노력이 만든 결실입니다. 제다 타워 공사가 3년째 접어들었을 때 강도윤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공사 기간을 단축할 것인가 아니면 더 혁신적인 기술을 적용할 것인가 하는 선택이었어요. 이 결정은 프로젝트의 성패뿐 아니라 한국 건설업의 미래 방향을 좌우할 수도 있었습니다. 깊은 고민 끝에 강도윤은 팀을 소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단기적인 성과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 미래를 위한 도전을 선택할 것인가. 그의 눈빛에는 이미 답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도윤은 언제나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강도윤은 자신이 내린 결정을 팀원들에게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공사 기간을 단축하는 것보다 더 혁신적인 기술을 적용하는 쪽을 선택하겠습니다. 비록 단기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이 한국 건설업의 미래를 위한 올바른 선택입니다. 그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제다 타워에 차세대 스마트 빌딩 시스템을 전면 도입하고 신소재 기술과 친환경 에너지 시스템을 결합한 살아 숨쉬는 빌딩 개념을 구현하겠다는 계획이었어요. 이것은 전 세계 초고층 건물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위험한 도전입니다. 기술팀장이 우려를 표했어요. 검증되지 않은 기술들이 많습니다. 강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도전자였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죠. 그의 결정은 사우디 왕실에서도 큰 지지를 받았습니다. 아흐메드 왕자는 직접 전화를 걸어왔어요. 강 팀장님의 도전 정신이 우리를 감동시킵니다. 사우디는 당신의 비전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제다 타워 공사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한국의 건설, 전자, 소재 산업 전반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국내 대학과 연구소들도 기술 개발에 동참했습니다. 제다 타워는 이제 한국 전체의 프로젝트가 되었습니다. 차세대 복합 소재를 개발하던 중 큰 기술적 난관에 부딪혔을 때 강도윤은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을 초청해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우리는 경쟁을 넘어 협력의 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제다 타워는 인류의 건축 역사에 새 장을 여는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공사 5년 차에 접어들면서 제다 타워의 골격이 사막 위로 점점 높이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지상 100층을 넘어서자 전 세계 언론이 다시 한번 주목했어요. 강도윤이 주도한 혁신적인 공법과 기술들은 건축계의 새로운 표준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이 초고층 건축의 리더가 될 차례입니다. 강도윤은 국제 건축 포럼에서 연설했어요. 그의 말에는 자신감과 함께
책임감이 묻어났습니다. 이제 한국은 단순히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끌어가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프로젝트는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아직 완공까지는 3년이 남았지만 이미 제다타워는 세계의 주목을 받는 건축물이 되었어요. 국제 건축상을 여러 수상했고 건축학도들의 필수 연구 대상이 되었습니다. 강도윤은 최근 진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전망대 공사가 한창인 곳에 올라 사우디의 광활한 대지를 내려다보았어요. 멀리 붉은 사막과 푸른 바다가 어우러진 풍경이 장관이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우리는 반드시 해낼 것입니다. 그는 함께 현장을 둘러보는 팀원들에게 말했어요. 이 타워가 완공되는 날, 세계는 한국의 저력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될 겁니다. 강도윤의 책상 위에는 이미 새로운 도전을 위한 계획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해상 부유식 도시 프로젝트였어요. 그의 눈에는 또 다른 미래가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제다타워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화면이 어두워지며 마지막 멘트가 울려 퍼집니다.